자, 이번 시간 저희 SBS 컨텐츠 허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컨텐츠 허브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진 지 그리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저점을 형성하는 과정이 시장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다소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5천대 중반 정도는 하단으로 지켜주고 추세를 유지하거나 횡보 혹은 슈팅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밀려왔고요. 그러던 중에 바닥을 다져가면서 22평 라인에 이제 어느 정도 크로스 나오고 추세적인 안정감을 좀 꾀하려고 하던 때 바로 오늘 슈팅이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 YTN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MBC 관련 기업들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슈는 다들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슈 체크를 해보고 대응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SBS 컨텐츠 허브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200억을 기록 중인 기업이죠. SBS가 국영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태영건설 계열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SBS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컨텐츠 기획, 투자, 제작, 유통 등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인 것이죠. 지금 SBS 컨텐츠 허브가 급등하는 요인, 오늘 이제 방송 관련 기업들이 모두 다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이슈를 어느 정도 좀 맞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YTN이나 이제 IMBC에 대한 민영화 이슈, 이게 있었는데, 이게 MBC와 YTN 두 종목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SBS까지 연결성이 있는 건지 SBS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이 오르는데 이유를 가끔은 찾을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YTN이 급등하고 있고 그 MBC가 오르고 있는 요인은 결국에는 YTN 간단히 보시면 급등하고 있는데, 그 요인을 간단히 보면 민영화 이슈입니다. 민영화 이슈인데, 민영화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단순 정치 테마처럼 자리 잡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SBS 컨텐츠 허브도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처음 시작 발달이 됐던 건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이제 생겼는데, 거기서 대통령께서 무슨 XX 이런 발언을 한 게 이거는 맞는 것으로 보여지긴 했는데, 근데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게 MBC에서 보도를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MBC는 좌파 채널이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현재 정부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이제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MBC를 민영화 시켜야 된다. MBC를 민영화 시키면은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좌파 채널을 없애야 된다 라는 취지로 시작된 운동이에요. 근데 민영화가 되어 있는 SBS가 비교적 중립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고, 또 민영화가 되어 있는 TV조선 있죠. TV조선, 여기는 또 보수색을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MBC를 민영화시킨다고 얘가 무조건 보수가 될까? 이건 사실 아닐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MBC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이 정확히 진보색이다라고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여당에서는 좌파 채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분들을 다 해고시키지 않는 이상은 사실 민영화를 하더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다만 이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YTN이고 MBC고 다 민영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TV들에서 광고 제한이 좀 많이 있거든요. 광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을 창출함에 있어서 어떤 채널의 비중을 몇 퍼센트를 만들어야 되고, 또 광고할 때 앞광고, 뒷광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게 표출이 좀 되면 안 된다, 노출이 좀 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겠는가 논의를 하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가 나오는데 드라마의 옷이 브랜드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그리고 어디서 예능에서 뭘 먹을 때도 나는 무슨 브랜드가 지금 참 맛있다 이런 맛을 표현을 하게 되면서 광고 효과를 좀 더 증대시키고, 그리고 그 광고 시간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더 매출액이라든지 실적을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들이 지금 민영화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TBN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얘는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JTBC인가 TV에는 문신도 TV에 나옵니다. 문신한 장면이 TV에 나오는데 JTBC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JTBC 그 프로그램 본 거 기억을 해보면 안 나왔던 것 같고 TV에는 문신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부분들을 좀 주다 보면은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냥 그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향후 대응 방법이겠죠? 자, 지금 이미 슈팅을 때렸다가 밀려있는 상황이라 초단기적인 대응은 좀 불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대응을 하더라도 저는 10분봉 11선 드렸을 것 같은데 음복이 쫙 나오게 되면서 이탈이 좀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대응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스윙 관점에서 길면 뭐 1, 2주 정도까지도 보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하시게 되면 60분봉을 기준으로 22평 대응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노란색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이탈 마감이 나왔을 때 매도, 그러지 않으면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해 보시면서 좋은 결과를 더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괴리율이 좀 커 보이지만 내일이나 이제 모레 넘어가면 아마도 22평 라인이 지지 역할을 좀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관점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